안녕하세요. 거북이 별색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재물운이 좋은 사람, 특히 몇십억, 100억을 넘어 10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흔히 초부자들은 모든 것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운과 환경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어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풍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해요. 지금 내가 사는 집을 부자의 집으로 만들면 돈과 좋은 일은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나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운이 들어오는 부자의 집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1등 풍수 큐리에이터 천동희 저자의 풍수 부자들과 함께 살펴볼게요. 풍수적인 관점으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집 전체를 나의 돈그릇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풍수에 관심이 있어서 좋은 집을 찾고 풍수 인테리어에 맞춰서 집을 꾸미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정작 집 자체를 하나의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집에 한이 맺힌 사람이 아니라면 현대인들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콘크리트 덩어리 혹은 자산 증식을 위한 수단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부자로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진정한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집 자체를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운을 부르는 물건이 따로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재물운을 키울 수 있고 재물운을 키울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집 안에 재물운을 불러오는 물건들이 있기는 합니다. 현관에 소금단지를 넣어 애군을 막거나 주방에 둔 쌀떡과 밥솥으로 재물운을 키우고 돈을 잘 담을 수 있는 금고를 마련하는 것 등 물건으로 운을 키우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음식을 예로 들어볼게요. 좋은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고 해도 마지막에 담는 그릇이 시원찮다면 음식을 먹기도 전에 식사를 망치게 됩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 두는 물건들, 그리고 재물운을 지극히 바라는 사람은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에 불과합니다. 집이라는 존재를 하나의 개체로 잘 설정해야 온전히 모든 운을 잘 챙길 수 있습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지금 월세로 살고 있어서요. 나중에 집 살 때 풍수 컨설팅 받을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은 참으로 긴 시간이에요. 전세와 월세로 살더라도 그곳은 내가 머무르는 동안 나의 집입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머무는 공간이 그 하루 동안 나의 집이 됩니다. 그 공간에서 잘 지내야 진정으로 좋은 운을 쌓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도 꼭 집중하세요. 필자의 경우 풍수 인테리어와 관련한 내용 중 물건을 두는 것과 더불어 그곳에 머무는 사람의 행동,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항상 강조합니다. 쉬운 예로 집안에서 나쁜 말을 많이 하면 그 나쁜 소리는 나의 집에 울려 퍼지고 그 소리의 파장은 나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지금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소리와 향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건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집안에서 나는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집안에서 나쁜 냄새가 난다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건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은
향과 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집안에서 좋은 소리가 나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좋은 음악이나 영상을 많이 틀어놓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찬송가나 찬불가도 좋아요. 냄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냄새는 신비한 경험을 전해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풍수 컨설팅을 가면 각 공간마다 느껴지는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내부를 세부적으로 봐야 하지만 보통 그 집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느껴지는 향에 따라 집의 기령을 대강 짐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만큼 냄새를 잘 관리하는 것은 집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 집이라는 돈그릇을 잘 관리해 부잣집으로 만들고 있음을 뜻합니다. 세부적인 행동들을 신경 쓰다 보면 참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풍수의 고서에는 호리지차 화복천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당과 흉지를 분류할 때 그 차이는 한 발자국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대대손손 영향을 주는 화복을 결정합니다. 내가 집 안에서 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무슨 귀가 달린 것도 아니고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면 경 높은 부자로서 오래도록 부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나의 작은 행동과 정성, 마음 한 자락이 털끝만큼의 차이를 만들고 그 털끝만큼의 차이가 쌓여서 우리 집 전체를 돈그릇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잣집 속에서 당신은 저절로 부자가 됩니다. 우선 가볍게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들이 부의 상징이라고 알고 있는 해바라기는 정말 부의 상징이 맞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해바라기를 둔 집에는 재물운이 들어올까요? 필자가 지금까지 다녀본 현장을 바탕으로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풍족한 공간일수록 해바라기 액자를 보는 빈도가 적었습니다. 반대로 해바라기 액자나 재물운을 불러 모은다고 알려진 물건이 많을수록 부자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이것이 해바라기를 두면 집에 운이 나빠진다는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해바라기라는 물건에 치우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책을 집필하던 중에도 창원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님의 아파트와 부산 해운대에서 사업을 하는 대표님의 아파트를 감정하고 또 인근에 있는 더 좋은 아파트를 찾아드리고 왔는데요. 두 분의 아파트를 돌아봤을 때에도 생각보다 검소한 모습에 많이 놀랐습니다. 역시나 해바라기 액자는 없었어요. 물론 풍수에 관심이 있으니 필자와 인연이 되고 집 안에 액자 한두 개 정도는 걸어두었지만 지나친 소품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방 벽 한편을 가득 채운 부동산 관련 서적들이 더 눈에 들어왔죠. 풍수 인테리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로 물건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해바라기 조화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잣집에는 맹목적인 유행을 위한 물건은 없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잡한 부엉이와 돼지 조각, 그리고 돈나무 액자의 조합은 오히려 탐욕의 상징에 가까워요. 좋지 않은 기운을 일컬어 사기라고 표현하죠. 운을 불러 모으고자 하는 물건이 오히려 사사롭지 못한 기운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풍수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이유는
기운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좋은 자리를 찾고자 하는 이유는 기운이 모여있는 자리를 얻고 그 공간에 머물면서 직접적으로 공간의 기운을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사는 공간에 운을 불러 모으는 물건을 두고자 하는 이유 역시 물건의 기운을 활용하고자 하는 힘이 크죠. 다만 물건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큰 왜곡을 불러일으킵니다. 비보풍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땅의 기운이 약하거나 모자랄 때 기운을 보태거나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적인 개념으로 풀이하자면 우리가 집안에 물건을 두고 세부적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것도 비보풍수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물건 중심적으로 가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할 수 있죠. 집에 두는 물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을 두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물건으로 효과를 보고자 한다면 그 물건을 두는 마음가짐과 그 마음을 받는 집의 상호작용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을 갖춘 후에야 세부적인 것들이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연의 이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건을 둠으로써 내가 일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풍수를 통해서 공간을 선정하고 그 내부를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항상 본질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의 공간을 부자가 사는 공간, 진정한 의미의 부잣집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여행을 위한 지나친 장식물은 피하는 게 좋아요. 지금 내가 머무르는 곳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큰 운으로 작용해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자가 되려면 일단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도 돈을 버는 일에만 집중해요. 하지만 돈이 모이고 자산이 쌓이고 나면 마냥 버는 것만이 다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언젠가 내가 손에 쥔 것을 어떻게 지키고 활용하는가를 고민하는 순간이 와요. 물론 돈이 어느 정도 모여야 어떻게 지킬지를 고민하는 것이 순서인 듯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벌기 위한 공부, 쓰기 위한 공부, 그리고 지키는 연습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과 마찬가지로 좋은 운이 들어오는 것에만 집중해요. 풍수를 연구하고 컨설팅하면서 느낀 점은 운도 모으는 것보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의 풍수적인 구조에 있어서 대문의 방향이 그 집의 운 50% 이상을 좌우합니다. 만약 대문의 배치가 적합한 구조로 된 집이어서 100%의 운이 모두 들어온다고 쳐보죠. 하지만 다른 공간의 배치,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나 주방 등이 재물을 녹아내리게 만드는 위치에 있다면 들어온 만큼 다 빠져나갑니다. 결국 1억을 벌어도 1억이 나가는 집은 100만 원만 벌고 영원도 빠져나가지 않는 집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많은 의뢰인들이 돈을 벌어도 나가는 것이 훨씬 많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들어오는 운보다 빠져나가는 운이 많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 들어왔을 때 지킬 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재물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돈 자체에만 집중해요. 보통 돈이 제 발로 들어온다고 착각하는데 돈은 다른 것의 등에 엎여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돈이 들어올 일이 생긴다고 해보죠. 사업이 잘 된다든지
승진을 해서 급여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즉, 좋은 일이 생길 때 돈이 함께 들어옵니다. 반대로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있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돈이 나가는 일이 생겼다고 함은 보통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 등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잘 챙기고자 한다면 운을 모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운에 더 집중할 줄 알아야 진정한 운의 고수이자 돈의 고수로서 오랜 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 있어서도 우리 선조들은 가정집 때문에 엄나무를 심었습니다. 초가집의 경우에는 엄나무 가지를 잘라서 방문 앞에 걸어두었죠. 큰 사찰이나 관공서는 매년 소금단지를 묻어서 애군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분명 선조들은 운이 들어오는 것보다 애군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나무는 애군을 막기 위한 전통적인 식물 풍수인 인테리어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뾰족한 가시의 굵기가 엄청나요. 그래서 엄나무가 집 밖에 있는 애군이 함부로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믿어왔습니다. 소금은 농경사회에서 불을 막기 위한 중요한 상징이었어요. 24절기를 기준으로 1년을 봤을 때 양기가 가장 강한 날은 단오날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단오의 강한 양기가 화재를 일으킬 위험을 높인다고 생각하였고, 강한 양기를 억누르기 위해서 바닷물의 기운을 담고 있는 소금을 땅에 묻어서 화의 기운을 억누르고자 하였습니다. 지금도 매년 단오날이면 소금단지 묻기 행사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단오의 풍습이 담긴 강릉 단오제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었습니다.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오행의 원리에서 비롯되어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5가지가 순환하면서 서로를 돕기도 하고 서로를 해하기도 합니다. 불은 나무를 통해서 살아나지만 물을 통해서 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산의 정상에 불을 억누르기 위해서 바닷물을 의미하는 소금이나 간수를 붓거나 붓는 것입니다. 나의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수면 위에 올라온 작은 암초 정도에 불과해요. 돈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까지에는 수면 아래에 있는 수많은 운적 작용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운을 오래도록 유지할 줄 아는 법, 집 안에 들어온 운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현관 앞에 두는 소금단지는 풍수의 전통을 계승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현대 풍수 인테리어 소품 중 하나입니다. 만약 집안에 어떤 풍수 소품을 두고자 한다면 의미를 알 수 없는 조형물보다는 깨끗한 소금을 채운 소금단지를 현관 근처에 두세요. 신발장 안이라도 좋고 뚜껑을 열어둬도 괜찮습니다. 세부적인 형식보다는 우리 집 안에 애군이 들어오지 않기를 빌며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풍수로 부자가 되는 비밀 하나는 바로 사람입니다. 전통적인 풍수관으로 보자면 사람은 자연에 의존하는 존재예요. 자연의 작용에 의해서 기운이 발현되고 그 기운을 받으면서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나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스스로 좋은 자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 거처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풍수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닌 운이 좋은 사람 혹은 좋은 운이 가득 쌓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운의 특성 중 하나는 연결작용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인성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맑음을 유지하는 것 또한 좋은 공간과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 음택지 감정을 의뢰했던 분은 공장을 크게 운영하는 대표님이었어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셨지만 연식이 오래된 소나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분의 성품을 대강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대표님은 흰쌀밥과 물 그리고 소금으로만 식사를 하셨습니다. 평소 단식 혹은 선식을 주로 하는 분일 텐데 식사를 대접하고자 일부러 밥을 드셨던 것으로 보여요. 부자들이라고 해서 매일 오마카세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아니며 모두 벤츠나 BMW를 타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로 살고 싶은 이유는 자유로움을 얻기 위함이 가장 크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 하지만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대부분 오해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생기면 누군가 위에 서려고 하고 내 몸에 이로운 것이 아닌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행위와 식사로 삶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굳이 말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부의 축적이 지속될 수 없음은 당연하거니와 마르지 않는 욕망을 채우려 하다 보니 결국 몸만 축나게 됩니다. 절제된 식사와 생활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부를 탐닉하는 것도 결국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움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물론 지금의 경제적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선택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 단계 나아진 삶을 살다 보면 분명 욕망을 채우기 위한 물질적 수단과 노력이 나를 풍족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좋은 땅을 찾고 그 위에 지어진 좋은 집을 선택하고 풍수 인테리어를 활용해서 적합한 방 배치와 가구를 선택하는 것은 모두 운을 맞아들이기 위함이에요. 그 운이 들어가고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나의 몸과 마음에 있습니다. 집안에서 물건을 비우는 것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중요한 겁니다.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운의 공간을 그려보세요. 그 공간은 나의 집일 수도 있고 나의 하루 24시간일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이라는 곳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만일 좋은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처럼 마음의 공간도 비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풍요와 행복을 바란다면 일단 비워보세요. 내 공간을 비우면서 함께 마음을 비워내는 시간을 가져도 좋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만히 자리에 앉아 명상을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공간을 이어주고 또 그들의 공간에서 그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자 한 필자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알고
스스로 비워낼 줄 아는 사람은 명당뿐만 아니라 좋은 의미의 모든 것과 저절로 연결됩니다. 필자는 운을 모을 수 있는 영역을 주로 세 가지로 분류해요. 하나는 공간의 영역입니다. 집과 직장,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 운을 쌓는 방법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해요. 복잡한 풍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무형의 모든 것들까지도 교감하는 방법입니다. 교감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는다면 집안에 있는 특정한 물건을 봤을 때 그 물건이 존재할 수 있기까지 손이 닿았던 모든 사람, 구성하는 모든 물질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화분이 하나 있어요. 그 화분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이 필요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정답을 아시겠나요? 아마 바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답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입니다. 화분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화분을 직접 만든 사람,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직장 동료와 가족 등 가지를 뻗어나가면 결국 이 땅에 존재했었고 지금도 존재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장돼요. 그러니 물건 하나의 본질만 이해해도 내 공간을 바라보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또한 저절로 모든 이의 소중함이 느껴지니 집안에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지요. 다음은 관계의 영역입니다.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우리는 누군가 소통을 하며 함께 살아가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좋은 눈을 쌓을 수 있습니다. 눈을 마주칠 때 웃으며 말 한마디 건네고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관계라는 운을 쌓다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기회를 전해주고 운을 전해줍니다. 그중 가족이라는 인연은 매일 함께하다 보니 참으로 오묘한 형태를 보여요. 가장 가까이 지냈지만 가장 멀어질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붙어있지만 함께 사는 이의 마음을 확실히 살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얻은 것이 더 많았다면 특별히 고민할 게 없지만 만약 가족이 나에게 해가 되거나 나를 힘들게 한다면 진솔한 대화 시간을 가지거나 어쩌면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나라는 사람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으면 혼과 백으로 분리돼요. 굳이 죽지 않더라도 이런 개념으로 스스로를 분해해보는 경험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잘 관찰하는 거예요. 심리상담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전문적인 기법과 약물을 포함한 수많은 치료 방법이 있지만 나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심리적 위안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새 공간의 설정, 그리고 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와 관련된 모든 공간에서 매 순간 운을 쌓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운을 쌓는다는 의미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쉽게 말해 볼게요.
운을 쌓으라는 이야기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오래도록 잘 살기를 바라지 말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내면서 본인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것, 자연을 잘 활용하여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이 오늘 하루의 운을 쌓는 방법입니다. 나의 행동이 운을 부르고 내가 사는 곳에 운이 모일 때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천동희 저자의 풍수 부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풍수 진단으로 사람들의 삶을 컨설팅해주는 풍수 큐리에이터예요. 이분은 풍수 컨설팅을 하며 3,000명 이상의 부자를 만나고 그들의 공간을 다니면서 알게 된 부잣집의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책에는 내가 사는 곳의 주변 지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 땅과 운의 법칙이 자세하게 담겨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공통적으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지만 내가 풍요로워지기 위해 풍수를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할지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이 좋은 참고가 되실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풍수의 가르침은 물건 하나에 집착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 물건을 통해서 부족한 기운을 보충할 수는 있지만 이 하나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자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머무르는 공간을 진정한 의미의 부잣집으로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내가 머무르는 곳을 소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사는 공간을 아끼는 마음과 그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 환경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운이 트이고 복이 들어오는 부잣집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복이 가득한 부잣집에서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